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고품질의 반복 횟수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피로 때문에 완벽한 연습을 많이 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군요. 좋은 기술을 익히고 싶은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기술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네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필요 없이 고품질의 반복 횟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으로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루브 다듬기, 줄여서 GTG 기법입니다. 캐틀벨 전문가로 유명한 파벨 차졸린이 대중화한 개념인데 수십 년간 특수부대 원부터 운동선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통해 놀라운 근력 향상을 경험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리싱 더 그루브, GTG는 현대 피트니스, 특히 스트렝스 훈련계의 대부인 파벨 차돌리닌이 정립한 아주 유명한 훈련 방법론입니다. 직역하면 홈에, 그루브에 기름칠을 한다는 뜻으로 지치지 않을 만큼만 자주, 완벽하게 반복하여 신경기를 닦는 훈련. GTG의 기본 전제는 근력은 기술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 기름칠한 듯 매끄러워져서 나중엔 힘을 덜 들이고도 폭발적인 출력을 낼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루브를 다듬는다. 이름부터가 뭔가 장인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런데 앞서 설명하신 걸 듣고 나니 TG의 핵심 원리가 좀 모호하게 느껴져요. 지치지 않을 만큼만 운동한다니 솔직히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 거의 격언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는데 지치지 않는다는 게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GTG의 핵심입니다. GTG의 목표는 근육을 찢고 성장시키는 근비대가 아니거든요. 신경 경로를 완벽하게 다듬는 기술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 목표 자체가 다르군요. 네, 목표가 다르니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야죠. GTG의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치지 않을 만큼만 하지만 아주 자주 완벽한 자세로 반복한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첫째, 세트당 횟수는 5회 이하로 아주 적게 합니다. 실패 지점은커녕 힘이 붙인다는 느낌조차 들기 전에 멈추는 거죠. 5회 이하요? 네. 둘째, 강도입니다. 자신이 한 번에 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즉 1RM의 35%에서 70% 사이, 아주 편안하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빈도. 이걸 하루 동안 여러 번, 그리고 주 4일에서 6일 동안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한 번에 10개씩 3세트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2, 3개씩 10번, 20번을 하루 종일 나눠서 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극적인 변화가 온다고 하던데요. 놀라운 발전 속도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비유를 들어보자면 하루 날 잡고 2시간 동안 기타 코드를 손가락 아프게 연습하는 대신에 매 시간 1분씩 완벽한 자세로 F 코드를 딱 한 번씩만 잡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지치거나 질리지 않으니까 더 자주 연습하게 되고 매번 완벽한 동작에만 집중하니까 뇌가 그 동작을 훨씬 빠르게 정답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치지 않으니까 회복 시간도 필요 없고 매일매일 고품질의 연습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면 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크게 2가지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체계적인 걸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계획적 접근법, 다른 하나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직관적 접근법입니다. 오, 계획형 인간과 즉흥형 인간을 모두 배려하는군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계획적 접근법은 말 그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 개수를 늘리고 싶다면 첫 주에는 한 번에 3회씩, 하루 5세트, 주 5일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회씩, 그 다음 주에는 5회씩으로 늘립니다. 5회가 익숙해지면 중량조끼 같은 걸로 무게를 약간 추가하고 다시 3회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네요. 반면에 직관적 접근법은 그날그날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겠다고 느끼는 만큼만 수행하는 겁니다. 정해진 횟수나 세트 없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버트레이닝으로 인한 근육통이나 피로를 거의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직관적 접근법을 정말 재밌게 활용한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이 기법을 게임화해서 일상에 녹여낸 이야기인데 한 대학생이 자기 침실 문틀에 턱걸이봉을 설치해둔 거죠. 그리고 규칙을 딱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이 문을 지나갈 때마다 완벽한 자세로 턱걸이를 딱 2개씩만 한다. 아주 훌륭한 적용 방식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가려고 나갈 때 2개, 수업 다녀와서 들어올 때 2개, 저녁 먹으러 갈 때 2개, 화장실 갈 때 2개. 이런 식인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나요?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본인은 운동했다는 피로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5개에서 20개에 달하는 아주 고품질의 턱걸이를 해낸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꼼수 같으면서도 천재적인 방법 아닌가요? 저도 당장 문틀에 봉 하나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게 GTG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기법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오, 중요한 부분이네요. 어떤 규칙들이 있죠? 자료에서 3가지 핵심 규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한 번에 최대 2개 동작으로 제한할 것. 한두 개만. 네, 이 기법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턱걸이, 푸시업, 스쿼트 모든 운동에 다 적용하려고 하면 신경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건 근육의 피로와는 다른 중추신경계의 피로거든요.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한두 가지 동작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군요. 2번째 규칙은 뭔가요? 둘째, GTG로 훈련하는 부위는 평소의 주요 운동 루틴에서 제외할 것. 예를 들어 8주 동안 턱걸이로 GTG를 한다고 계획했다면 헬스장에서 하는 본 운동 시간에는 등 운동의 대표격인 랩 풀다운이나 바벨 로우 같은 다른 등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표 근육인 광배근이 다른 운동으로 피로해지지 않고 오직 완벽한 턱걸이 신경 경로를 형성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GTG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해당 근육에게 다른 숙제를 내주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기술에만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규칙은 왠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3번째 규칙은 바로 매 순간 완벽한 자세에 집중할 것입니다. GTG는 특정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신경 경로, 그러니까 뇌의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아요. 고속도로. 그런데 만약 잘못된 자세로 이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습관이 너무나 강력하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잘못된 길을 폐쇄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건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거울을 보거나 영상을 찍어서라도 가능한 한 가장 완벽한 교과서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 훈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근력은 단순히 근육의 크기에 비례하는 무식한 힘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가 지휘하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술이라는 것. 네. 그리고 그루브 다듬기, 즉 GTG는 그 기술을 번아웃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자주 연습해서 빠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아주 스마트한 훈련법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단지 턱걸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향상시키고 싶은 어떤 근력 기반 움직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죠. 푸시업이 될 수도 있고 캐틀벨 스윙 혹은 피스톨 스쿼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열심히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똑똑하고 꾸준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근육이 아니라 뇌를 훈련시킨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료에서 이 기법을 효과의 게임화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루한 훈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레벨업하는 퀘스트처럼 느껴지게 만드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운동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서 그루브를 다듬을 수 있는 바른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원리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작고 부담 없으며 완벽한 연습, 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매일 완벽한 문장 하나를 써보는 것, 코딩을 배운다면 매일 하나의 함수를 완벽하게 짜보는 것,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매일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처럼요. 성공을 위한 강력한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만의 분야는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